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도 직접 주재합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책임있는 리더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 단계 높여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부터 이번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 주제까지 최근 나오는 외교적 결실들은 이재명표 국익 추구 실용 외교가 만들어낸 성과물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특히 이번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당당하게 복원되었음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 회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의 저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인류 공동 과제에 대응할 해법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의제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국제 연대 그리고 협력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최근 국군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적대의 공간을 줄이고 평화의 공간을 넓히는 실천이야말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 총회가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걸어가는 평화의 길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 왜곡,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그 끔찍했던 장면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려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에 수건으로 지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철저하게 증거가 보존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이 왠지 축소되었다는 인상을 그때도 가졌었습니다. 경찰이 물동이를 들고 와가지고 현장을 물청소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피 묻은 거지, 수건 등은 제가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진을 안 찍었으면 그 피 묻은 핏자국도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청소로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바빴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노인이라고 표현하며 대법원 판결문에도 흉기로 규정한 칼을 커터칼로 격화시키고 경정맥 손상에 해당하는 부상을 경상이라고 폄훼하기 바빴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몇 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로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분명한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뻔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 차원의 사건 재조사와 전문적인 사건 해당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5선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이 내뱉은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입니다.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겁니까?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초선은 오선 의원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까? 초선 의원은 가만히입니까? 이 무슨 막말입니까? 초선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길은 없으나 나경원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초선이든 오선이든 세비, 월급도 같고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습니다. 오선 국회의원이라고 초선보다 5배 훌륭하거나 5배 인격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구태스럽고 썩은 오선보다 훌륭한 초선 의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경원 의원에게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일명 빠루 재판 1심이 6년째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재판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많은 것을 알고 계실 나경원 오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선 의원께서 대답을 좀 해보시고요. 또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반대입니까? 국민의힘 모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석방하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대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선배 의원의 분부대로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께서는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활발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기 바랍니다. 단독 추경호 압수수색 영장의 내란 중요 임무, 윤측근 조지연도 수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본격 수사, 추 계엄 당일 의총 장소 4차례 바꿔, 정무수석 총리 윤과 잇따라 통화도. 동아일보 단독 기사 제목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4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속 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정당을 해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절연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사법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같은 주장이 있었지만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 특별부 재판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입니다. 불안과 불신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내란이 제대로 종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습니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사법부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조건 1.1핵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떻습니까?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인사청문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적합성과 관계없이 사생활 검증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밝히지도 않은 사생활을 추측하고 확대하고 의혹딱지를 붙여 언론 플레이를 하고 때로는 인격살인까지도 갑니다. 무고함이 드러나도 사과와 책임은 없고 가짜 정보와 기사만 재생산됩니다. 결국 의혹은 꼬리표처럼 남고 억울하다는 호소는 외면당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후보자들은 정당한 자료 제출도 꺼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인사청문 소위원회의 설치입니다. 민감한 사생활은 별도로 비공개 심사하자는 것이 요지입니다. 본 청문회는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청문회의 반성과 교훈을 담았습니다. 청문회를 본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방, 실시간 대응, 금융통신사의 책임 강화가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가짜정보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금전을 노리고 가짜정보는 여론을 조작합니다. 피해자는 국민이고 무너지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신뢰입니다. 민주당은 두 가지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 차단, 배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짜정보는 생산, 유통, 확산을 철저히 막고 합당한 책임을 물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할 것입니다. 가짜정보 근절법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피해를 포함해 추진하겠습니다. 법 적용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타협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과 기조연설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AI를 주제로 한 공개 토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직접 주재합니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민생과 외교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유엔 대비 무대가 내란을 극복한 K민주주의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비가역적인 검찰개혁으로 검찰 독재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내일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충분히 토론하고 수기하겠습니다. 당정되는 치열한 토론으로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최종안을 만들고 이후부터는 이견 없는 원보이스로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의 칼춤에 희생된 피해자들을 구제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어제 서영석 의원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 주요 피고인들을 25만 원 상당 고급 도시락과 술로 회유하려 한 자리에 실제로 참석한 증인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검찰의 진술 세미나 등 정치 공작 회유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검찰의 정치 공작 진모를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저도 이재명 측근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 된 정진상, 김용, 이화영 세 분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원 선고는 총알처럼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대법원이 윤석열의 내란 재판은 지렁이처럼 느릿느릿 지연시켜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한 분석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가 최근 10년간 대법원의 180건 전원 합의체 사건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의 대선 자격 박탈을 위해서 재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속전속결로 해치운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희대의 느린 속도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판례를 보시면 윤석열 내란 재판이 개시된 이후에 140일이 지났지만 재판은 겨우 16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280일 동안 107번이나 열린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속도와 비교했을 때도 터무니없이 느린 속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 조희대 대법원의 총알 재판, 희대의 늑장 재판으로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지기현 재판부 등 내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자초한 책임은 법원에 있습니다.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최후의 보루임을 자각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전단 재판부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암살미수 테러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테러 지정을 방해한 자들을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어제 정보위에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자는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의 보고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의 테러 조사 공조 요청을 거부하고 증거인멸로 테러를 은폐하려고 했던 부산 강서경찰서 등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암살미수 테러를 조직적으로 막고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력 야권 대권 주자에 대한 전대미문의 암살 시도 테러를 정권 차원에서 축소 은폐하려 한 천일 공노할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 조사로 테러 은폐 정황이 확인된 만큼 그 배후와 동기를 철저히 밝히고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 정치 테러 대책위는 이재명 암살 시도 테러의 진상과 정권의 축소 은폐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특검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건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청탁으로 드러난 국힘의 정교 유착은 헌정질서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이단 사이비 게이트 중대 범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둔 김건희의 통일교 집단 입당 요청은 국민의힘 실체가 건희의 힘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었음을 방증합니다.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과 또 건진 법사를 경유한 김건희의 투트랙으로 뇌물을 공유하고 각종 이권 침탈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 탄압 운운하면서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저지한 국힘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김건희와 범죄 공동체였음을 자백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특검은 서서히 드러나는 국힘과 통일교 유착의 전대미문의 이단 사이비 게이트 범죄를 진상을 낱낱이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국힘과 통일교의 정교 유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윤석열이 고압적인 말투로 당신 검사해봤어? 안 해봤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봐서 많이 자랑스러우신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이 행패 부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검사 안 해본 게 제 평생의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을 보면 볼수록 검찰은 도대체 어떤 조직이기에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을 반추해보건대 검찰은 그저 권력자들의 입속의 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고 김건희의 의혹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조직이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김건희 검찰은 그 수많은 의혹을 수사하면서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사랍시고 한 것이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출장 조사를 나갔던 것이었겠죠. 약자엔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정말 참담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의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에게 진실로 죄가 없었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의 일입니다. 검찰은 같은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된 이후로 무려 4년 3개월을 끌다가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극악의 효율성이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를 기소한 핵심 물증은 김건희의 육성이었습니다. 수익 배분 약정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40%를 주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고 김범수 전 아나운서 계좌에 3억 원을 넣고는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명확한 핵심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그저 우연이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변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참담한 조직이었습니다. 검찰이 4년 넘게 수사할 때는 있는 줄 몰랐던 그 육성 파일이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니 그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검찰이 그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그 일가를 향해 내어준 거짓된 면죄부는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화면 함께 봐주시죠. 자, 이 자료는 참여연대가 윤석열, 김건희 관련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과 특검 수사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내란과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구속 취소 그리고 항고 포기를 한 반면 특검은 윤석열을 재구속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양평공흥지구 관련된 수사도 양평군 관계자만 기소를 했지만 특검은 김건희 일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외압폭로 박정훈 대령을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특검은 외압행사 임성근 사단장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검찰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엉성한 처분은 오로지 꼬리 자르기에만 집중돼 있었고 특검의 예리한 칼날은 권력의 정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런 특검의 활동 기간을 늘려하는 것은 그간의 검찰 조사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동지들을 탈탈 털었던 것, 그의 반만큼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수사했더라면 이런 참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그 문제 연어 술파티가 수차례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이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에서도 관련 자료와 증언을 수집하고 있고 또한 유의미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 권력에 기대서 정적 제거에나 수사력을 집중하는 검찰, 그 선택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들을 보면서 더 이상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대체 무엇인지 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합심을 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과거를 확실히 정리해야 그 개혁의 파급력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무소불위 검찰의 만행을 반면교사 삼지 않으면 검찰개혁의 물거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충정으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정치검찰이 검찰권과 수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적 사안과 이들이 일으킨 인권 침해를 규명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칭 정치검사의 과거수사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모니터를 봐주십시오. 슬라이드 1번입니다. 지난해 내란이 일어났던 12월 4일 새벽 12시 46분에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2번. 실제 그랬는지 행안부에 공식적인 답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행안부가 보내온 공식 답변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58분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다 통제를 유선 및 당직 관리 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에 전파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1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다시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강원도는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인천시는 11시 20분부터, 서울시는 11시 50분부터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상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충북도와 충남도 역시 청사를 폐쇄하고 간부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사실을 두고 해당 지자체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지만 서울과 부산시, 경남, 충청도는 묵묵부답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질의서에 대한 묵묵부답입니까? 슬라이드 3번 봐주십시오. 대전시만 질의서에 답변을 했는데 출입자 통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고 대다수 지자체는 두리뭉실하게 답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인천시는 아예 해당 사항 없다라고 저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자 통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절차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말 같지도 않는 소리만 되풀이합니다. 특히 인천시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지구 지역 계엄사 문제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전국에 있는 시청과 도청은 계엄군 군홧발에 짓밟혔을 겁니다. 실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안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내란에 지자체가 협조했다면 명백한 내란 동조, 부하 내동입니다. 거짓은 아무리 가려도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12.3 당시 지자체가 실시한 긴급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강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비일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사불란합니다. 시민의 삶이 한순간에 유린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자들은 현재까지 시청, 도청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역 계엄사 설치 문제를 비롯해 지자체의 내란 동조 행위를 한 줌 의혹 없이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란의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역사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솎아내야 합니다. 특검에 거듭 촉구합니다.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 태행을 하루빨리 바로잡기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요구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이 터지고 나서 12월 6일 특전사와 수방사를 방문해서 저는 제2계엄을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추정되는데 내란에 관여한 정도가 거리가 조금 있는 사성 장군들 몇한테는 당신들은 현재 직접적인 관여가 없지만 직접 관여되어 있는 육군총장 등은 수사사항이니 군이 잘못됐다. 다시는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제2 내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성명서나 기자회견을 제가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다라며 저를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노력한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까? 내란이 정치적 중립 사항입니까? 사과할 수 없습니다. 고발하십시오. 만약 국민의힘에서 고발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당임을 자인하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국민은 이를 내란당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국힘은 뼛속 깊이 각인된 내란 DNA를 도려내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법과 국민의 심판으로 해산당할 겁니다. 군의 정치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입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참 군인의 정신으로 당당히 극우 세력 국힘에 맞서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혀진 윤석열 정권의 제1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 진상규명 방해 정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 요청에도 당시 부산경찰은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게다가 김상민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는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라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김상민이 누굽니까? 김건희 공천 청탁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김건희의 사주를 받아 정치테러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피습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 국민의 참정권을 원천 차단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테러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이 사건은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는커녕 민주주의의 파괴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정치테러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한 모든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맞설 겁니다. 수사기관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히십시오. 국회에도 제안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합시다. 성역 없는 조사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책을 기필코 마련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동료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선 중진이라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겁니까? 이렇게 건의의식에 찌들어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나경원에 대한 윤리위 해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검찰개혁은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검찰개혁이 마치 논란에 빠져서 당정 갈등이 격화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우리 당에게 있어서 검찰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당정 갈등은 없으며 앞으로 당정대 일치의 모습으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검찰개혁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의 근본 목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의 근본 목표는 동일할 것입니다. 바로 첫째,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두 번째, 정치권이 수사기관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세 번째,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자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서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은 첫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 둘째, 검찰청의 폐지, 그리고 셋째, 신속하되 부작용 없는 개혁.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는 그동안에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루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과 과제를 기준으로 구체적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모은 답안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현재 검찰개혁이 시대적 소명의 상황에 있고 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핫하게 지금 떠올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시키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 남용이나 무능함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재의 흐름에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행안부에 두든 법무부에 두든 수사기관의 비대화 혹은 권력화, 방지, 그리고 부패 방지, 그리고 수사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은 검찰개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되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권력기관 개혁의 근본 목표는 검찰이든 경찰 혹은 중수청이든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칫 우리가 검찰개혁을 충실히 이행하되 그 검찰개혁에만 너무 매몰되어 너무 집중하다가 혹은 그렇게 하다가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을 잊고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또 안 된다. 이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정대가 이 원칙에 따라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하나된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야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당전된 원팀 정신으로 민생경제를 최우선하겠습니다. 지난 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수요가 금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외교는 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2025년 0.04%, 2026년 0.11%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십시오. 윤석열이 망쳐놓은 경제를 되살리려는 국민 주권 정부의 절실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전략은 바로 경제 회복 전략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산업 대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란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반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 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문제 삼고 국회의장을 찾아가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달라고 항의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뭡니까?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피의자를 감싸는 제1야당 지도부의 행동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물귀신 작전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내란 동조의 난장판을 당 전체로 확산시키고 보수 정치 전체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서 국회 전체로 확산시켜서 우리 민주당까지 끌어들여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당수의 당원과 지지자들,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과연 내란 행위에 동조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상당수의 당원과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내란 행위에 직접 동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고 피해자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시끄러운 소수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내란 동조 정당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도부는 당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여야 간의 비난과 공격이 서로에게 지금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란 동조 정당으로 당을 스스로 끌어들이고 있으면 저희가 아무리 협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렇게 전체 정치를 내란 동조자로 자신의 당을 내란 동조자로 만들고 정치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힘 안에 있는 양심적 세력들은 국힘이 여야 협치의 대상이자 국정 파트너인 제1야당으로 돌아와서 내란 극복에 함께하고 협치에 함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청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명백한 정치 테러입니다. 국회는 즉각 특검과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전면의 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19분 부산 가덕도 대양 전망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구급차 이송 약 15분 뒤에 경찰은 사건 현장을 물청소로 아주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착용한 와이셔츠도 폐기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길이 18cm에 개조된 흉기에 찔려 정맥이 67% 절단된 채로 피를 흘리며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망할 수도 있는 위중한 상태임에도 왜 경찰은 현장을 지우고 8일 만에 테러가 아닌 살인 미수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는지, 왜 권익위는 응급 이송을 특혜로 몰았는지 도무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법률팀은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김건희 공적 청탁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법률특보 라인에서 실익 없다며 테러 지정 반대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상민이 누굽니까?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으니 국회의원 되게 해주라고 한 검사입니다. 김건희 뒷배가 아니라면 외부에서 온 일개 특보가 어떻게 국정원 내부 개통 의견을 뭉갤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경찰과 권익위는 사건 왜곡을 함께 거둔 공범입니다. 테러범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음에도 경찰은 현장을 증거인멸했고 관련자 징계조차 없었습니다. 권익위는 응급 의료 대응에 정당했음에도 의료진과 소방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하고 특히 프레임으로 왜곡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은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익 쿠데타였습니다. 피습의 배후, 조력, 사전 준비까지 전면 재조사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사건을 왜곡하고 경찰이 증거를 지우고 권익위가 특혜로 몰았다면 이는 사건 자체를 바꾸려는 국가적 범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의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의 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 시도 중이라는 첩보가 담긴 문건도 정보에서 새롭게 발견이 됐습니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배상현 KH그룹 회장도 이미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 경기도와 무관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억지 기소로 100차례 넘는 출석, 800시간의 재판에 시달렸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기획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국가 권력의 축소, 은폐, 조작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애초에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기획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로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변신의 규제입니다. 감옥에서는 속옷과 성경의 힘으로 수사도 재판도 거부하는 왕법꾸라지입니다. 그러나 권력에 있을 때는 경찰, 검찰, 감사원, 국정원을 총동원해서 공익제보자, 언론, 야당, 국민을 탄압할 고발 사주의 대가입니다. 어제 국정원은 국회 정부위에서 소외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고 SI 첩보 및 보고서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김규현 전 국정원장 대면 보고를 받고 고발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봐왔던 패턴입니다. 윤석열은 국가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경로, 정보 조작, 고발, 기소라는 수순으로 권력 남용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정부는 국력입니다. 그러나 윤건희는 국정원을 정적 제거용 정치 사병으로 취급했습니다. 최고정보기관을 파탄내고 직원들이 애국심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 김규현,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세력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9월 말 완료되는 국정원의 특별감사 결과를 국민과 언론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 스스로 완전히 개혁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임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공소 취소를 강력히 요청하시고 고발을 사주한 윤석열, 이를 실행한 김규현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하십시오. 내부 직간접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5일 미양의 도시 전남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섬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첫 국제 박람회로서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 발전의 기회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섬은 역사와 문화, 생태적 가치를 간직한 공간이자 해양 영토 확장의 거점이며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의 전략적 기반입니다. 저는 2023년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섬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30여 개국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으로 고용인력 약 4,900여 명, 약 5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3,390개의 섬을 보유한 해양 강국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이자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특히 정부는 2026년을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섬 관광 활성화와 섬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박람회의 성과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서 8월 13일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국회 및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 가동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두 국제 행사에 정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번 주는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지역 여성분들의 더 심각한 문화, 보건, 복지, 의료 시스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지원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끝으로 오늘은 제62회 방송의 날입니다. 애쓰시는 모든 방송인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